교육감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인공지능을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겁니다. 핵심은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경남교육청의 아이톡톡이 대표적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2025년 9월에 시범 도입될 전남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질문이 배움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역량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조속히 보급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AI 융합 교육에도 힘을 쏟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을 AI 융합 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3개 권역에 걸쳐 AI 융합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AI 융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학생들의 떨어진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데도 집중합니다. 서울교육청은 문해력, 수리력 진단 도구를 개발했고 충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횟수를 늘렸습니다. 후반 2년은 실력 다짐에 집중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비수도권 교육감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강원과 경북, 광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교육감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인재 양성하는 교육발전 특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전면 시행되는 늘봄학교와 함께 각 교육청 상황에 맞게 특성화된 돌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회적 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과 함께할 지자체를 공모하고 있으며 도내 2 내지 3개 지역에서 내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들은 또 학생 수 감소로 작은 학교들의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2년 전 치러진 전국 동시지방선거. 17개 광역시도에서 14곳을 진보 성향 교육감이 휩쓸었던 직전 선거와 달리 9대8 구도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구도는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라 불리던 혁신학교. 체험과 토론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며 공교육 내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강조해왔는데 진보에서 보수 성향으로 교육감이 바뀐 지역 5곳 모두 지난 2년간 혁신학교를 새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되느냐 지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쓰여지는 교육비가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은 저는 받아줘야지 않습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전북과 전남도 이름을 미래학교로 바꾸며 정책 방향을 수정했고 서울도 혁신학교 신규 지정 기준에 학부모와 교사 절반 이상의 동의를 추가하며 허들을 높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기초학력 정책은 강화됐습니다. 줄 세우기 우려로 축소됐던 학업 성취도 평가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1호 공약으로 학력 신장을 내세웠던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학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중1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시작했습니다. 학력 신장 시스템을 확립하여 공교육 본연의 책무성을 충실히 이행을 할 것입니다. 대구와 충북 등 대부분 지역에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도 지난해부터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검사를 시작했고 강원도도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라는 이름으로 자체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일제고사식의 진단이 아니라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학교가 규칙적으로 3년이나 4년마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학생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규정한 학생 인권조례도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서울 등 진보 교육감이 있던 6개 지역에서 시행됐는데 지금은 충남에 이어 서울까지 폐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가장 먼저 지난해 4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제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시의회 상임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가장 먼저 공포했던 경기도교육청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폐지와 대체조례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 최초로 IB,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을 도입한 경기외고. 교과서를 넘어 다양한 책을 직접 읽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토론하는 수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냥 책에 있는 걸 외우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직접 만들어 나가면서 창조하는 게 직접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B 교육은 지난 2019년엔 대구와 제주교육청이 잇따라 도입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교육감 선거를 기점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IB 교육이 잇따라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선거판의 핵심 화두로 급부상한 겁니다. 이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이 IB를 본격 도입하면서 IB 교육의 확산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IB도 사실은 대구하고 제주도가 할 때는 표준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좀 확산되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접근하면서 서울을 비롯해서 혁신학교를 메인 브랜드로 내세웠던 서울마저 지난해 IB 교육을 도입해 올해는 44개의 관심학교와 후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혁신교육이 만들어온 성과, 무정형의 유산을 보듬어안고 끌어안고 IB 도입과 IB 도입을 통해 배우면서 KB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의 IB 학교는 올해 3월 기준 245곳까지 늘었고 특히 경기도에선 지난 5월 기준 145곳의 IB 학교를 운영하며 1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합니다. IB가 기존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외국의 인증에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 인증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 교원의 평가 재량이 제한되는 것이 문제로 꼽힙니다. 또 인증학교 한 곳당 매년 1,000만 원 넘는 예산이 드는 반면 구체적인 성과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학교에 투자했던 예산과 특별 인력과 아니면은 행정 지원 시스템과 동일하게 일반 학교에도 그러한 지원을 하고 이 두 학교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효과인지 아니면 특별 행정적 지원과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 효과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수업과 교실을 위한 교육 혁신이 IB라는 틀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교육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지난 2021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시작된 사건이어서 조 교육감은 3선 임기 내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기소하는 심정입니다. 10년이나 거리에서 해직된 분들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교단에 다시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해야죠. 적극 행정이라고 항변을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고 또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고. 강원과 경북, 부산, 그리고 전북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당선 무효 위기입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으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의혹들인데 이 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 임용이나 사업에 참여케 해준다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도 지난 2018년 초선 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TV토론회 중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혐의여서 재판에서 의혹이 인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 끝없는 사법 위험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교육감 정책 동력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EBS 뉴스 금정우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10년 정책을 교실혁명 프로젝트로 요약했습니다.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와 꿈을 찾을 수 있게 교육과정을 바꿨다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진로 탐색 기간인 자유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고 서울형 혁신학교를 안착시킨 걸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다양화, 교과 성격과 내용에 적합한 다양한 수업 방식, 학생 성취를 파악하여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을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이런 10년 교육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기간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들어 올해 약 10만 명의 학생이 진단검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3년이나 4년마다 학생의 기초 학력을 진단하고 그 성과를 학부모에게 공유하면서 학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기초학력 보강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충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혁신도 이어갑니다. 이를 위해 토론과 탐구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 IB 학교를 적극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혁신교육이 만들어온 성과, 무정형의 유산을 보듬어안고 끌어안고 IB 도입과 IB 도입을 통해 배우면서 KB를 만들어야 한다. 조 교육감은 또 초중등 교육의 혁신을 유지하려면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2033년부터는 수능시험에도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AI와 교사, 대학 교수의 3단계 채점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2009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퍼져나간 혁신학교. 입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공교육 내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체험과 토론 중심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4년 취임 당시 68개였던 혁신학교를 재임 10년 동안 249개교로 늘렸습니다. 혁신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 민주화이고 교육과정의 구성, 자율성을 보장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학교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확산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2012년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를 안착시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공교육에서 소외되어 온 학생들을 포용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주 배경이 있는 학생들, 소외되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어떤 교육복지라고 할까요? 그런 정책이 서울 시민에게 크게 다가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와 함께 교육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2021년에는 초중고 전체 학생으로 무상교육 범위가 확대됐고 이듬해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서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초중고에 이어 유치원으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뭐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어떤 거를 가져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뭐 학부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 10년, 혁신과 인권이라는 가치에 기반해 이제 세계 시민교육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배아정입니다.